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입니다. 서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정말 가장 강력한 기원 이야기 중 하나죠. 수천 년 동안이나 이어져 내려오면서 한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된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토록 강력한 이야기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구절, 이게 그냥 옛날 문구가 아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월절마다 모여서 암송하는 하과다의 한 구절입니다. 단순한 문장을 넘어서 억압에서 해방으로 이어진 한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강력한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 질문입니다. 이 촉박에서 해방으로 라는 서사는요, 수세기에 걸쳐 유대인의 정체성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수많은 해방운동이 영감을 줬습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역사적, 고고학적 기록의 문제인데요. 이야기는 이렇게나 생생한데 정작 땅속의 돌과 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이 샅샅이 뒤졌는데도 성경에 묘사된 것과 같은 대규모 출애굽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없다는 건지 좀 볼까요? 첫째, 수십만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났다는 어떤 기록이나 흔적도 없고요. 둘째,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시나이 광야를 헤맸다면 남았어야 할 야영지 같은 고고학적 흔적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온 강력한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초기 이스라엘이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토착 세력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꾸며낸 걸까요? 바로 여기서 로널드 핸들 교수가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거죠. 질문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났나? 이렇게 묻는 대신에 이토록 강력한 기억은 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핸들 교수의 핵심 이론인데요. 정말 재밌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안에서 노예였다는 기억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집트 제국에 대해 노예 상태였던 기억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 전치사 하나, 안에서와에 대해의 차이가 이야기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제국에 대한 노예라는 가설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역사적 증거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이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우선 역사적 배경부터 볼게요. 기원전 15세기 중반부터 거의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은 사실상 이집트 제국의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완전히 점령당해서 자원과 부를 수탈당하던 이집트의 북부 영토였던 셈이죠. 그리고 당시 이집트 제국은 아주 확실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정복한 모든 민족은 뭐다? 바로 파라오에게 묶인 포로다. 자기들 예술이나 기록에 전부 다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강력한 시각적 프로파간다였습니다. 이집트 신전 벽 같은 데 보면 정복당한 가나안 도시들을 밧줄에 묶인 사람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파라오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적들을 말 그대로 발로 밟고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너희는 내 발 아래 있다.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이집트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의 왕들이 파라오한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는 왕의 발 아래 먼지입니다. 왕의 노예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복종의 언어가 완전히 몸에 밴 거죠. 자, 그럼 이런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실제 현실은 어땠을까요? 묶인 포로들이라는 말은요, 사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뜯어갔다는 뜻이었고요. 파라오의 발 아래 있다는 건 왕의 땅에서 강제로 노동, 그러니까 부역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제국의 노예처럼 종속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집트 제국이 가나안을 지배했던 기간이 대략 400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 기록된 기간도 똑같이 약 400년입니다. 이 숫자의 일치,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출애굽 기억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야기의 진짜 전환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해방, 진짜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을 나온 게 아니라 억압자였던 이집트 제국이 가나안 땅에서 물러나 떠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억압하던 세력이 사라진 것, 그게 바로 해방이었던 거죠. 이 기억이 어떻게 지금의 출애굽 이야기로 재구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이집트 제국이 붕괴하고 가나안에서 철수하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겪은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해방의 경험이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강렬한 해방의 기억이 더 극적이고 더 상징적인 이야기로 발전한 겁니다. 바로 억압의 상징인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로요. 그 결과 신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민족 해방 서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식으로 기억을 재구성해야 했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그건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기 이스라엘은요, 한 핏줄로 이어진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고산지대 사람들, 다른 곳에서 온 난민들, 유목민들, 성경 표현 그대로 섞여 사는 무리였죠.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공통의 기억, 강력한 기원 이야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바로 그 접착제 역할을 한 거죠. 이걸 학문적으로는 문화적 기억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한 공동체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를 특정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이 과정에서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건 기억하고 좀 복잡하고 불편한 디테일들은 잊어버리게 되죠. 사실 이건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나 있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자체도 이 이야기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세요. 신이 직접 말하잖아요. 내가 이집트에 한 일을 너희 자손 대대로 전하라고요. 이 사건의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기억되고 전해지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자, 이 고대의 정체성 형성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근본적인 속박과 해방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